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해서 여행가자 9월 넷째 주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따뜻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춥긴 하지만 하늘은 맑고 또 바람도 선선하게 불면서 가을 날씨 참 만끽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주중에 태풍의 간접 영향권 때문에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주중에는 돌아다니시는 것보다는 이 집에 앉아 계시면서 주식 투자 열심히 하시면서 수익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중 동안 열심히 수익 보시고 또 주말 지나면서 또 주식 한 다음에 여행 가는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의 성격처럼 여행도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럼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어떤 여행지가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저번 주에 개편 첫째 주를 맞아서 홍콩 여행지를 둘러봤었는데요.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여행지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이분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김민수 부장님 잘해주셨는데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홍콩 다녀왔습니다. 홍콩 다녀오셨다고요? 네. 지난주에 여행지를 홍콩 선정한 뒤로 꿈에 부풀면서 빨리 홍콩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주식 매매했습니다. 성공하셨나요? 뭐 항상 주식은 돈 버는 거 죄송합니다. 그냥 소기의 성과를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이 최근에 그렇게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중기 포트폴리오 딱 꾸려놓고 나머지 단기 종목들 중심으로 짧게 대응하는 전략. 이 전략이 요즘에 좀 제일 맞는 전략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번 주에 홍콩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세 가지 종목을 꼽아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양화학이랑 아주캐피탈, 또 디지털 대성이었던 것 같은데. 다 기억하시네요. 네. 이게 세 가지 종목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흘러갔나요?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 특별한 변화 없이 그래도 소폭 다 오른 정도였는데 딱 한 종목 아주캐피탈이 조금 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단 화면을 보신다고 한다면 아주캐피탈 같은 경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최근에 고점권에서 움직이다가 약간 살짝 좀 더 눌리는 정도 이런 패턴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흐름 보게 되면은 어떤 뭐 그날 좀 많이 흔들렸을 때 기관들 쪽에서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이제 그런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큰 변화는 없다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기회가 오히려 주가는 보통 주가가 흔들렸을 때에 대한 전략들 같은 경우는 좋은 종목은 사야죠. 하락하면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관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추천해주신 세 가지 종목 모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럼 믿고 사도 될까요? 믿고 사는 김민수 부장의 종목. 그래서 여행 가야죠. 여행 가야죠. 저희가 지금 저번 주에 홍콩을 꼽았는데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면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여행지가 기다리고 있을지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여행지 이번 주에 기다리고 있나요? 어떤 여행지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좀 화나는데요. 여행지는 혹시 그 앵커님께서 정해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어제 또 야심한 시간에 이렇게 문자가 오셔가지고 오늘의 여행지는 어떻게 할까요? 해서 고르시라 그랬더니 딱 문자가 온 게 오사카요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손발이 안 맞습니까? 좀 이렇게 좀 쿵짝 맞게. 솔직한 남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행지는 일본 오사카입니다. 네, 혹시 일본 오사카 가보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시죠? 제가 가봤어요. 가보신 건 왜? 추천드리고 싶어서? 네, 개인적으로 일본을 2번 가봤는데요. 이제 처음 갔던 건 도쿄였고요. 그리고 작년 겨울에 오사카를 갔었는데, 굉장히 기억이 좋았어요. 음식도 맛있고, 오사카가 먹다가 죽는 도시, 이런 별명이 있더라고요. 소데스까? 네, 소데스네. 그래서 참, 이렇게 식도락 여행으로 기억이 좋아서, 이제, 많이 가보자 못했거니 해외여행을 이제 그 중에서 고민 끝에 오사카를 말씀드린 거죠. 그럼 이제 저보다 더 잘하시겠네.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래요? 일본 정도야 라는 생각으로. 네, 저희 SK 관광 가이드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이제 일본은 솔직히 그냥 생각에 시차도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다 보니까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본은 도쿄밖에 안 가본 것 같고요. 오늘 나온 오사카는 또 한국 사람들이 또 많이 사시는 데고. 동포들이죠. 그리고 또 많이 잘 알려진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더 가보신 분들도 시청자분들께서 더 많지 않으실까.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여행 경비가 어느 정도
드시죠? 여행 경비 제가 2박 3일 정도 갔다 왔는데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처에 교토라는 도시도 있거든요. 교토, 뭐 벳부 이렇게 해서 되게 교토랑 오사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근데 저번 주에 홍콩이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정도 든 것 같아요. 그 정도 규모로 일단 또 엔화가 요즘에 약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 여행 경비는 조금 아껴 쓰시면은 그보다는 좀 적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그 남는 비용으로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오사카를 선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혹시 가서 제일 마음에 드셨던 게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오사카에선 일단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그때부터 체중 조절과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렇군요. 그때부터 하긴 했는데 이제 오사카에 메인 거리가 있어요. 이제 굉장히 난바시티? 메인 거리가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명동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이제 길거리 음식을 많이 사 먹었는데 타코야키가 뭔지 아세요? 알죠. 문어빵.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문어가 정말 큰데 깜짝 놀랐어요. 문어 큰 게 다 들어있습니까? 문어 다리가 한 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크기로 있는데 그게 기억에 남고 또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오사카 사실 오사카 성이 기억에 남아요. 오사카 성이요? 오사카 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한옥처럼 기와가 돼 있지만 한국과는 다르게 굉장히 높은데 지금 저기 화면에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아마 오사카 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가 굉장히 높은데 저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 오사카 시내가 다 한눈에 보여요. 근데 그 주변에 공원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오늘은 지금 제가 관광 가이드는 오늘 제가 된 것 같은데 가보신 분 되니까. 저는 저 오사카 성하고 또 오사카 시내에서 타코야키를 먹었던 거, 그 음식들이 맛있었던 거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 두 가지가 기억나시고 그때 싸웠던 남자친구 기억은 아니에요. 왜 있지도 않은 남자친구를 맨날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오사카 성하게 되면은 일단 조금 그 한국 사람으로서는 기분이 썩 좋지가 않죠. 이 성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은 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그 녹색 창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사람으로서 요즘 그 한참 또 명량이 또 한 번에 그 공전의 히트를 치는 가운데 또 이제 반대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썩 기분은 좋지는 않지만은 역사지 않습니까?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에 가서 또 많은 걸 또 구경하고 보는 쪽으로는 참 좋지 않을까 싶고 또 뭐 보신 건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혹시 오사카 조사 많이 안 해오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왔는데 가이드의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뭐든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갔다 오신 분들이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차원에서 갔다 오신 분의 얘기를 듣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아까 제가 타코야키 사 먹었던 곳이 도톤보리라는 곳이에요. 도톤보리. 여기 적혀 있네요. 그 거리에서 그냥 휘황찬란한 야경을 보면서 계속 먹을 거 사 먹으면서. 혹시 패션의 메카라고 얘기를 하던데 뭐 이런 또 그 일본의 그곳은 제가 안 갔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오사카 성하고 그 맛있는 거 먹은 거 두 가지예요, 저는. 그러네요. 다른 부분을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다른 부분은 저는 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확 띄는 게 별로 없고요. 그런 가운데 딱 만약에 가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딱 한 군데 보니까 오사카 스파월드가 눈에 띕니다. 찜질방 안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세요? 아직 젊군요. 아직 허리도 괜찮으시고. 스파월드 이게 저희 우리나라의 찜질방과는 좀 다르게 컨셉 자체도 여러 가지 컨셉으로 다양하게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 찜질방이나 이런 스파 문화와는 좀 다른 걸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가이드에 이렇게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이번 주에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은 들고 있는데, 일단 여의치는 않죠. 애들 다 데리고 가기에는 아직도 이제 일본어가. 혼자 혈일단신으로는 못 가세요? 그럴 순 없죠. 그 어떻게 가장으로서 아이들을 그냥 두고 혼자 갑니까? 가면은 아빠 어디 가가 그 프로처럼 다 같이 가서 봉사를 해야 되죠. 가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가장의 여행은 혼자라는 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사카 스파월드, 그래서 아마 테마 형식의 스파 이런 것들 한번 좀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여기 가서 또 신나게 놀 수 있는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보니까 가족들부터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가장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가서 한 하루 이틀 봉사를 하고 나오시면은 가서 주식해서 여행 가는데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베푸시고 그리고 딱 왔는데
그 다음에 왔는 데는 또 뻗으시죠. 그 다음 월요일은 한참 네. 피곤하시죠. 네. 근데 오사카가 가까우니까 비행 시간으로 2시간 내외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네. 이제 뭐 큰 부담은 없이 갈 수 있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사카도 이번에도 또 주식 잘하셔서 좋은 수익으로 또 한번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 가장의 입장에서 오사카의 좋은 점을 꼽아주셨는데요.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스파월드라고 하셨나요? 네, 오사카 스파월드. 예, 이색적인 찜질방 굉장히 큰가 봐요. 여기서 좀 찜질도 하시고 또 오사카 성을 보면서 경치도 구경하시고 또 음식들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행지는 일본 오사카가 꼽혔는데요. 그럼 이 오사카를 신나게 한번 가보기 위해서 추천받을 만한 종목 뭐가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김민수 부장님, 오늘 추천해 주실 종목 뭐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어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스천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수천성? 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추천해 주. 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똑같습니다. 제 컨셉은 일단 보유해보고 싶지 않을 만한 종목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일단 충분히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들. 그래서 조금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기다려보면 언제든지 시세가 나올 만한 종목들. 그런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오늘 그중에서 또 첫 번째 종목이 동원개발입니다. 네. 동원개발하게 되면 혹시 들어본 회사는 아니시죠? 예,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그렇죠. 동원하면 참치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와 네. 전혀 상관이 없죠. 예, 그리고 또 혹시 개발이라고 해서 혹시 그 강아지의 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죄송하고요. 네, 그래서 동원 개발하게 되면은 건설업체입니다. 지방 특히 이제 경남 쪽, 부산 쪽에서 좀 알려진 쪽이고요. 근데 이 동원 개발하게 되면 요즘 보통 보게 되면은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순위를 매겼을 때 네. 해운대 쪽이나 아니면 부산 쪽에서도 10위권 안에 드는 아파트가 몇 개가 들어간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시죠? 네. 아직 아파트에는 관심이 별로 아직 그럴 때시죠. 근데 이럴 때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이제 앞으로 살 집도 미리 준비하시고 네. 그러셔야 이제 남자친구한테 당당할 수 있죠. 네. 무슨 얘기하다가 동원개발 같은 경우 그런 쪽에서 해운대 쪽에서는 전국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 쪽에서 2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부산에 대한 또 이쪽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뜨거운 쪽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건설사 쪽에서 지방 건설사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건설사들이 약 한 2, 3년 정도까지 시황이 업황이 되게 안 좋았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정부의 정책과 함께 이제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건설사의 재무구조가 좀 탄탄하냐 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매수에 해볼 만한 회사냐 아니냐의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동원개발은 깔끔합니다. 깨끗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떻게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879억 즉 한 2,900억이 안 되죠. 그런 가운데 상반기 실적을 일단 보게 되면은 지금 상반기 실적을 합치게 되면은 약 한 순이익이 39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2, 4분기의 흐름이 놀라운 거는 1, 4분기가 678억이 매출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1239억. 그렇다고 한다면 약 한 2배의 실적을 1, 4분기보다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상반기 순이익이 390억이 나왔는데 작년 한 해의 순이익이 328억이다. 라고 하게 되면 네. 작년 한 해치보다도 상반기 6개월 동안에 그를 넘는 흐름을 나왔다. 그럼 그쵸. 상당히 놀라운 숫자죠. 그래서 이 정도 상태에서 그냥 조금씩만 더 한다고 하더라도 뭐 한 50억씩만 나머지 기간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한 500억 되는 실적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2,900억이다. 그러면은 저평가죠. 실적 대비 저평가를 확연히 보인다라고 네.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량한 회사냐 아니냐를 흐름을 봤을 때 부채 비율을 봐야 되겠죠. 보통 건설사가 좀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부채 비율 때문에 조금 투자하기가 꺼려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근데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부채 비율이 40%대입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578%대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이죠. 그러니까 회사의 돈도 건설사 측은 어느 정도 좀 있고 그리고 부채 비율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네. 사업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주당 순자산이 34,000원대 부근이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아직 여력들이 충분하다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물론 배당은 한 450원 정도 줬습니다, 작년이요. 네. 근데 실적이 좋기 때문에 배당 여력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여러 가지 흐름 봤을 때 특히 이제 건설사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PF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그러니까 자기 돈을 통해서 자기 돈으로 부동산 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자금까지 끌어와서 거기서 지금 규모를 더 크게 만드는 이런 흐름들인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의 자본으로 조달을 할 만한 그런 회사다 보니까 네. 그런 쪽이 노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시면서 조금 더 언급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지난번에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8월 달에 주가가 상한가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시도하다가 어느 정도 최근에 기관의 차익 매물 이어지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좀 흔들렸었고, 그러다가 최근 다시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주가는 그동안 좀 무거웠던 주가에서 반발을 좀 시도를 할 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하락하는 쪽에서 점점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 가능한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 흐름들 보게 되면은 약간 어느 정도 매수 가능한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목표가는 1차로 직전 고점대로 맞아지는 35,000원이 1차 목표가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조금 더 이 실적 흐름들을 반영한다 그랬을 네. 때 39,000원 정도가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9,500원으로 조금 짧게 담았습니다. 왜냐면 일단 지금 조금 더 여유있게 볼게요. 29,000원으로 보겠습니다. 예, 29,000원 정도로 보게 되면은 일단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강한 좀 지지권이 나올 텐데, 지지권에서 조금 좀 이상하다 그러면 또 주가에 어떤 다른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지권 안쪽에서는 충분히 계속 반등이 이어지리라 생각하면서 말씀드린 가격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나날이 이제 전문가스러운 네? 분위기를 아주 팍팍 풍겨주셔서 신뢰가 갑니다. 농담입니다. 예, 그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동원개발 이제 부산 지역의 대표에 손꼽히는 건설사입니다. 지금 상반기 순이익이 390억 정도 났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순이익이 328억인 점을 보아서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500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회사 자체의 부채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조로 흘러가고 있어서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차 목표가는 35,000원, 또 2차 목표가는 39,000원 꼽아주셨고요. 손절가는 29,000원으로 짧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종목이었던 동원개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우리들을 아주 즐거운 일본 오사카로 이끌어줄 수 있는 두 번째 종목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장님,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뭔가요? 예, 두 번째 종목은 성이 똑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회사와 성은 똑같고요. 회사는 좀 다르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동국산업입니다. 네. 예, 동국산업 하게 되면 이름만 들으면 무슨 회사인지는 전혀 감이 안 잡히시죠.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동국이요? 네. 박동국 뭐 이런 네. 회장님 성함은 그게 아닐 겁니다. 네. 근데 일단 동국산업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요즘 시장에서 좀 약간 핫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약간 지주회사 성격의 종목입니다. 요즘 네. 지주회사 성격의 종목들이 배당도 주고 실적도 좋다. 그럼 기관이 무지막지하게 사면서 막 주가 끌어올리는 종목이 하나가 진양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중소형 지주사의 성격을 잘 갖추고 있어서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동국 SNC, 일단 풍력 관련 쪽이죠. 네. 그리고 조선 선제 같은 회사의 한 5개 자회사를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동국산업은 자동차용 쪽에 많이 들어가는 냉형 방판 이쪽에 매출을 좀 갖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보통 이제 보니까 신한풍력 같은 어떤 발전소,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이런 발전소를 갖고 있는 게 한 5개 정도 있다 보니까 어떤 동국 SNC부터 약간 사업 영역들이 좀 다변화되어 있죠. 그래서 철강 부분과 함께 약간 그 친환경 부분에 대한 에너지 사업도 같이 한다라고 보는 어떤 부분인데, 이 친환경 부분의 에너지 사업들은 그래도 앞으로 어떤
유가나 어떤 그 이런 화학 연료와는 좀 상관없이 계속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될 어떤 성장성이 큰 사업이 아닐까 싶어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좀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회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내용이 일단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들이 최근에 좀 박광을 받으면서 주가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시가총액이 2,400억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 회사도 상반기 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2, 3분기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특히 1, 4분기 대비해서 2, 4분기가 한 영업이익이 60억대 그리고 2, 4분기가 96억대 거의 한 50% 가까이 좀 성장을 했죠. 그리고 순이익도 50억대에서 110억대 예, 상당히 높은 순이익을 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인데 아마 올해 측면에서는 가장 좀 높은 흐름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상반기 순이익이 160억입니다. 그러면 또 작년 기준으로 130억의 순이익을 본 거에 비해서 또 작년에 한 해치의 순이익을 다 넘어버렸죠. 그만큼 실적의 모멘텀이 좀 크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 나머지 기간까지 다 합친다 그러면 올해 예상 순이익이 약 한 300억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 2,400억이다. 그러면 실적 대비 시가총액은 저평가다라는 쪽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당 순자산이 6,700원대 정도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실적 대비 자산 대비해서도 분명히 메리트가 좀 있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아직 그 배당은 120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120원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한 3%가 좀 못 되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의 배당 수익률이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도 마음에 듭니다. 네, 그런 쪽으로 같이 보게 되면 실적 대비 저평가, 자산 대비 저평가, 배당 메리트, 삼박자가 맞는 종목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들도 한번 중기적으로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주가는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반영하면서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도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조금씩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한 단계 좀 올라와서 계속 그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박스권 하단부라고 보게 되면 약 한 4,500원대에서 600원대 이 정도 부분에서는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 이 부분에서는 일단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고점대는 1차 목표가가 5,200원대 그리고 다음 목표가가 5,500원대로 일단 제가 설정한 다음 이격 정도 부분을 1차, 2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4,500원대로 일단 지난번에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어떤 계단식 상승세가 이탈한다. 그렇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위험 관리가 필요한 흐름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럼 제가 짧게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두 번째 종목은 동국산업을 꼽아주셨는데요. 지금 주가가 지금 4,720원입니다. 이 지금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인데요. 진양홀딩스가 지주사로 기관 매수 영향으로 좀 상향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성장 가능성이 좋다고 꼽아주셨고요. 또 이 동국산업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도 저평가고 또 자산 대비도 저평가고 배당도 약 3%를 보이면서 삼박자가 고루 다 맞다고 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 1차 목표가 5,200원 꼽아주셨고요. 2차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500원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동원개발, 동국산업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무엇일지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마지막 종목은 뭔가요? 예, 마지막 종목은 또 같은 업황에서 달인이라고 불릴 만한 회사를 하나 선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 종목은 화천기공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네,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낯이 익진 않은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같은 업력 쪽에서 이 회사 설립 연도가 1952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60년이 넘었죠. 네, 6.25 전쟁 당시에 설립됐네요. 그렇죠. 예, 그 정도 설립해서 화천그룹이란 쪽에서 상장된 회사는 화천 지금 기공과 함께 화천기계 두 회사가 있는데 이런 쪽에서 업력을 그 정도까지 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바탕이 뭘까요? 자신감이겠죠. 자신감? 네, 회사에 대한 실적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게 그대로 나타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 싶어서 좀 작지만은 강한 중소기업이 아닐까 싶은 회사인데
이 공작기계 만드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공작기계 만드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 두산이나 현대, 위아 이런 쪽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중소기업이 그래도 꾸준히 자리를 차지고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독과점 체제 쪽에서 3위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 이런 거는 기술력, 자본, 자신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서 눈여겨볼 만한 회사인데 실적도 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저평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일단 시가총액이 1,650억 정도 되는 흐름들인데 일단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계속 실적대가 2,500억대 매출을 보여주는 흐름에서 작년 조금 떨어졌었죠. 그만큼 그동안 이어졌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전년도보다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만큼 원가 관리나 어떤 흐름들을 좀 잘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올해 지금 상반기 실적 흐름들 나온 걸 보게 되면 상반기에 지금 134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작년 순이익이 150억인데 상반기에만 134억이 나왔다. 조금 의미하는 바가 좀 크겠죠. 그러면 이 부분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250억에서 260억 정도 순이익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가총액이 1,600억이다 라고 봤었을 때에 대한 저평가는 아주 눈에 뚜렷하게 나온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실적 대비 저평가만 확보해도 지금 대비해서 주가는 2배는 갈 수 있다 라는 쪽으로는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또 재무구조를 보게 되면 유보율이 2000%, 네, 회사가 계속 돈을 쌓아놓고 있죠. 그러면서 충분한 돈을 보유한 상황 쪽에서 부채 비율도 40%대 아주 재무구조 우량하죠. 네, 그런 가운데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들은 주당 순자산이 10만 원대입니다. 지금 보통 계속 돈을 벌어서 회사에 쌓아놓다 보니까 10만 원대 정도의 주당 순자산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유보율과 자산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7만 5천 원대입니다. 그래서 10만 원대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적 부분 커버되면서 10만 원대 부분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비해서 2배 수익률, 50%의 수익률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중기적으로도 꾸준히 볼만한 회사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배당도 1,500원대 정도 부분이니까 그래도 2%는 훨씬 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단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거래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한번 5월 달에 처음으로 부각을 받아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꾸준히 우상향 쪽의 패턴을 좀 가져오는 모습인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실적은 올해 한 1, 2년간 좀 정체했던 부분들이 다시 확보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일단 월봉이나 어떤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서서히 계속 고점을 시도하는 그런 패턴으로 나올 거고요. 올해의 실적이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신고가는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난번에 2007년도 그리고 지금 2011년도 나왔던 신고가를 경신해서 위쪽으로 자리를 잡는 한 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은 실적에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뭐 한 1년도 좋고 좀 중장기로 가는 흐름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패턴으로는 지금 주가가 한 단계 올라와서 약간 다시 눌림목에서 주가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약 한 7만 5천 원대 부근 밑에 정도 부분이면 일단 서서히 분할 매수 들어가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짧게 보겠습니다. 짧게는 8만 1천 원대 그리고 8만 5천 원대 정도까지 목표가를 1차, 2차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들 큰 부담 없다. 차라리 뭐 은행 예금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 예금보다는 이런 종목들을 사서 그만큼 한 서너 번 정도 나눠 사서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은행 예금 이상의 수익률이 나올 이상은 당연히 나오겠죠. 네, 요즘에 워낙 저금리니까. 그렇죠. 은행 예금의 한 10배 정도의 수익률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재무구조나 흐름을 가진 회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만약에 손절가를 말씀드린다면 지난번 9월 17일 날 약간 밀렸다가도 바로 올라왔던 가격대 그러면 7만 원대 부분이죠. 그럼 7만 원대 부분을 손절가로 말씀드리면서 일단 중기로 꾸준히 좋은 회사를 한번 좋은 회사의 주주가 돼보겠다라는 관점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부담 없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화천기공 꼽아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천기공 같은 경우에는 설립이 60년 정도 지난
인데요. 그동안 굉장히 실적에 대한 자신감으로 커온 회사라고 꼽아주셨습니다. 현재 실적 대비 저평가가 되고 있는데 10만 원대까지 이 주가가 오르게 되면 주가 2배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보여주셨고요. 현재 재무구조도 부채 비율이 40%대로 재무구조도 탄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1차 목표가는 8만 1,000원 꼽아주셨고요. 2차 목표가는 8만 5,000원, 또 손절가는 7만 원 꼽아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뭐 중장기로 끌고 가셔도 은행 예금보다 그 예금이 한 10배 정도까지는 기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종목을 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부장님 어떻게 오늘 종목 얘기 이어져 왔는데 뭐 3가지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종목 혹시 있으세요? 3가지입니다. 전부 다 똑같나요? 네, 4가지가 아니고 3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종목 보면서 충분히 뭐 확인하고 종목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흐름이니까 일단 항상 종목을 말씀드려서 투자에 참고하신다고 하더라도 제 종목의 스타일은 좋은 회사, 즉 재무구조나 실적이나 되는 회사들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세가 만약에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주중에 주가 좀 밀렸다 그러면은 한번 사보셔도 큰 부담 없는 쪽으로 주가가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때에서 주가 다시 이제 올라와서 재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신고가가 나거나 이런 패턴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수익 실현을 하셔서 홍콩 아니면 오사카 가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 코너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성격이 마음에 듭니다. 열심히 이 주식해서 수익 얻고 또 가고 싶은 여행지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피디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오늘 저희 주식회사 여행가자 2번째 개편 이후에 2번째 여행지로 일본 오사카를 꼽아봤는데요. 일본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행 기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사카는 좀 이 도쿄나 좀 어떤 사고 지역과는 좀 멀기 때문에 일본 여행 계획 세우신다면 오사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꼽아주셨던 종목들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또 이번 주 동안 수익도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인데요.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고 또 건강하게 보내시고 날씨 조심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